네,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 강의가 됐어요. 갑자기 온라인 강의가 됐는데 원래 우리가 오늘 이거 나가기로 했었죠. 블렌딩 모드 여기까지 나갔었고 이 다음 내용을 나가야 되는데 와, 나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걸 이렇게 찍으라고 하게 됐을까? 응? 못 나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부분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쪽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블렌딩 모드는 패널이 하나 필요한데 요거 트랜스퍼런시라는 패널이 필요했었죠. 앞부분에 보면 노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블렌드 모드, 합성 모드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포토샵에서 블렌드 모드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게요. 해봤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글씨가 핑크색으로 배경이 잡히는 거는 없는 폰트를 썼다는 거예요. 폰트를 있는 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핑크색 배경이 사라집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요 옆에다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이걸로 설명 먼저 드릴게요.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근데 기능은 몇 개 줄었어요.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버는 이미지를 원본보다 어둡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흰색을 사라지게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멀티플라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라이튼, 스크린, 컬러 닷지 원본보다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나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는 화이트를 사라지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블랙을 사라지게 해서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중간 단계로 합성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는 오버레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6개 정도의 기능도 꽤 사용을 했지만 일러스트에서는 우리가 더군다나 패션 캐드 일러스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기능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스랑 익스클루전은 보색과 반대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휴, 세터레이션, 컬러, 루미노시티 같은 경우는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해서 거의 그레이 스케일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 멀티플라이, 스크린, 오버레이가 될 거고요. 난 이 중에서도 몇 개 좀 더 알아놓고 싶은데 이 순위로 외워놔야 될 건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컬러번, 컬러 닷지, 소프트라이트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컬러번 같은 경우는 질감을 합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컬러 닷지 같은 경우는 빛을 합성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소프트라이트는 오버레이의 절반 정도 효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제가 교과서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지금 봐도 외울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고 길죠. 일단 써보면서 이런 기능이구나 하고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블렌드 모드는요. 위에 있는 애들에만 적용이 되고 밑에 깔린 이 파란 배경은 적용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요. 여기 선택이 됐다고 나와요. 아무것도 효과가 안 들어가요. 왜냐? 블렌드 모드는 배경색의 영향을 받아요. 배경이 흰색이죠. 아무 컬러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뭘 넣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건데 노멀로 일단 빼놓고 이거 2개 적용을 해볼게요. 검정에서 흰색, 흰색에서 검정이죠. 얘를 다큰을 넣어보시면 아까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했던 부분 흰색이 사라지면서 원본보다 어두운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 멀티플라이
얘도 흰색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가 아까 멀티플라이를 제일 많이 써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시면 다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 계열의 잡색이 섞인 걸 보실 수 있는데 멀티플라이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흰색만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 멀티플라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 거는 컬러번. 얘는 질감을 거의 합성해 주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질감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잘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라이튼. 얘를 안 잡았네. 두 개 같이 잡고 라이트. 자, 라이트는 원본보다 이미지를 밝게 합성해줘요. 왜냐? 블랙을 사라지게 해서. 블랙이 사라진 부분은 그대로 파란색과 하늘색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크린. 스크린도 블랙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가 아까 밝게 만드는 애들 중에서는 스크린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라고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얘네와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는 보라색 같은 잡색이 섞였는데 스크린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블랙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블루에서 화이트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컬러 닷지. 컬러 닷지는 빛을 합성을 해주는 기능이어서 좀 더 무늬가 있을 때 잘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여기에서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느려졌지? 너무 느려졌는데 컴퓨터가 왜 이럴까? 됐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오버레이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중간 톤으로 합성이 되고요.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레이의 절반 정도 효과로 보실 수 있고 하드 라이트는 강한 빛을 합성할 때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얘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보색, 반대색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휴, 그레이 계열이죠? 그리고 세터레이션, 그레이 계열이에요. 여기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또 해볼게요. 컬러, 그레이 계열이죠? 루미노시티 같은 경우는 그레이 계열로 바꿔주는데 배경색에 가깝게 명도만 남기고 바꿔줘요. 거의 하드라이트랑 지금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능을 다 써봤으면 대충 그냥 우리는 멀티플라이 스크린 오버레이만 알아도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하나는 멀티플라이, 어두운 꽃이 됐죠? 하나는 오버레이, 중간 꽃이 됐고요. 하나는 스크린, 하얀색으로 밝은 꽃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로 제가 설명 다시 하나만 드릴게요. 얘는 지금 아직 살짝 블랙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레이, 진한 그레이. 배경색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블렌드 모드는 배경색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 이거 그라디언트에서 색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사라지죠. 컬러가 들어갈 때마다 효과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컬러마다 배경 컬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운다기보다 어차피 변경 가능한 거 지금 보셨으니까 눌러보면서 원하는 효과를 골라주시는 게 훨씬 예쁜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외워서 하는 것보다. 왜냐면 정말 미묘한 차이로 효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이 돼요. 이걸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밑에를 봤더니 오퍼시티는 100이래요. 투명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블렌드 모드를 가지고 겹쳐있는 부분의 컬러들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대요. 전부 다 잡고 일단 첫 번째 멀티플라이를 넣었더니 초록색에 들어갔고 보라색에 들어갔어요. 제가 위에 있는 거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노란색과 파란색에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두 개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드라이트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노란색에 들어갔는데 파란색에만 들어갔어요. 자, 파란색 부분 컬러라고 했죠. 파란색의 컬러 넣어봤더니 겹쳐진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요. 제가 노란색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현재 컬러는요. 마젠타 10%에 옐로우가 95%예요. 그런데 똑같이 노란색처럼 보여지지만 옐로우 100일 때 하드라이트 넣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얘를 다른 걸 넣어서 변화가 있는 애를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능을 외우지 말고 여기서 찾아가면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우리 7주차였죠? 7주차 제출물이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검정색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거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RGB 000 쓰지 마시고 스와치 견본에서 블랙을 써달라고 했었어요. 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릴 거고요. 사각형으로 하나를 그렸고요. 또 사각형을 그렸을 때 하나를 배치했고 이 두 개는 반사 툴을 이용해서 원의 센터를 찍고 카피했어요. 자, 그 다음 얘들은 패스파인더로 합쳐줬고요. 얘도 합쳐야겠네요. 합쳐줬고요.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서 이게 좀 줄일게요. 부분 선택 툴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얘를 회전할 거예요. Alt 눌러서 여기 센터를 찍고 360 나누기 한 6개 카피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그러면 눈송이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얘들을 다시 한번 합쳐주시고요. 저리 가. 얘에다가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를 넣으래요. 오버레이. 오퍼시티는 65%.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오버레이를 넣었기 때문에 겹칠수록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져요. 회전도 하고 어떤 거는 사이즈도 줄이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겹칠수록 하얗게 나오는 기능이니까요. 다양하게 크기랑 각도를 조절해서 여기 한 면을 꽉 채워서 못낸 친구들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파일에서 Save As 하시고요. AI 상태, 원본 상태 그대로 학번 이름 블렌딩 모드 적어서 메일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쪽 내용. 자, 펜 툴과 블렌드 기능, 도형 툴, 그리고 오늘 쓴 블렌딩까지 사용을 할 건데
배경색을 잡아주시고요. 배경색은 일단 뭐 이렇게 아무거나 그려주세요. 이따 바꿔볼 거니까.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쓸 거고요. 모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신 얘 떨어져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부분 선택 툴로 펜으로 그린 두 개의 선이고요. 연결돼서 이거 하나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두 개를 선택했으면 우리 블렌드 단축키 Alt, Ctrl, B. 자, 그럼 선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때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프리뷰 체크하시고, 사이에 한 개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개로 놔주세요. 선 두께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 하얀색 직접 선택 툴로 하나만 위에 것만 잡아서요. 이렇게 다르게 해주시고요. 모양도 변경이 가능했었어요. 이거를요, 복사 반사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하나 해서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놨던 거고, 필 컬러 채워서 그냥 겹쳐서 동글동글 그려줬어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잡고 Shift 누르고 배경 빼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흰색이라서 이렇게 잡았을 때 오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경색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배경색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컬러들로 변경해 보실 수 있고, 효과를 넣었을 때 이렇게 겹친 느낌이 안 보이는 거는 수치를 살짝씩 더 조절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수치 미세한 차이로도 효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다고 했었죠. 이걸로 바꿔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기본 배경은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얘처럼 만들 건데, 이번에 블랙으로, 지금 쓰는 블랙은 RGB 000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어두워야 되니까 이렇게 덮어준 거고요. 블렌드 모드는 어딨지? 하드라이트.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치를 살살살 내려서 원하는 만큼 어두운 정도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펜으로 그렸고요. 이거는 도형이에요. 그 다음 오버레이 똑같이 얘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퍼지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선 몇 개만 잡아서 굵기를 다르게. 이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이 하얀 선들만 잡아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깔짝 밖에서 선택을 했고요. 얘들이 지금 보시면 가장자리가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 보이시죠? 아우터 글로우 효과를 넣었던 거예요. 우리 포토샵에서 그 레이어 스타일에서 해봤을 텐데 그것도 해볼게요. 일단 오버레이를 넣어주고 그대로 스타일라이즈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포토샵 이펙트고 여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있는 스타일라이즈로 가세요.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 흰색으로 빛나게 할 거니까 흰색을 넣고 프리뷰 체크해보면 은은하죠? 오퍼시티 더 진하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걸 조절하고 블러를 이렇게 수치가 클수록 넓게 번져요. 하고 싶은 만큼 전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도 방법은 똑같아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아서 오버레이 넣고 아우터 글로우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도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이 꽃잎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블렌드 모드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회전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고요. 음. 30도로 회전했고 그룹으로 묶어놓고 이 위에 얹으시면 돼요. 저 꽃잎이랑 아까 여기 배경이랑 이런 것들은 메쉬라는 기능을 사용했어요. 근데 메쉬는 일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우리 막 컴퓨터로 사람 얼굴 그리고 하는 거 있죠. 거의 메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잠깐만요. 이거가 뒤로 갈수록 뽀얗게 이 정도로 해주면 되고 얼굴 페이스 일러스트 할 때 메쉬 같은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라디언트를 되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컬러를 넣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오늘 간단한 메쉬 하나만 써볼게요. 일단 펜으로 이파리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메쉬는 이거예요. 딱 클릭하면 앵커가 생기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앵커는 컬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 색깔 맞추면서 실제 그림 그린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개 더. 얘는 지금 가장자리가 지나고 얘는 안쪽이 지나죠? 처음부터 얘를 밝은 컬러로 그리고 메쉬를 진한 색으로 이제 반대 느낌이 나요. 이렇게. 내가 색을 너무 오버해서 진하게 넣었는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부분 선택 툴로 잡아서 색깔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이 끝에 색깔 바꾸고 싶으면요. 끝에도 사실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점이 너무 여러 개라서 안 바꾸는 건데
하얀색 앵커마다 이제 컬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오퍼시티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얘들을 여기저기 카피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는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오퍼시티만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섞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2개 남았어요. 2개. 이번엔 컬러 닷지를 이용해서 빛을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색깔 잡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거 전체 선택툴로 잡으면 곧장 그 색깔이 선택이 돼요. 이걸 기본으로 살짝살짝 변형을 해보면서 그려보세요. 일단 배경이 필요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고, 흰색으로 이런 선을 하나 그렸고요. 또 펜으로 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포인트. 그래서 2개를 Alt Ctrl B 한 다음에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동그라미도 하나, 둘. 각각 선 굵기를 다르게 해서 블렌드 Alt Ctrl B 더 할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얘를 여기저기 카피해서 사이즈를 사이즈를 다양하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효과 이미 넣어야겠네요. 얘들만 오버레이 또 오버레이를 넣었어요.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 반짝이들, 이 반짝이들은요 동그라미예요. 여기 옆에다가 Shift를 누른 상태로 막 그린 다음에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좀 여러 개로 만들고 이만큼 잡아서 컬러 닷지를 해요. 그럼 겹친 데가 이렇게 빛나요. 이때 그룹으로 묶어요. 컬러 닷지 먼저 하고 그룹이 나중에, 그리고 나서 얹어 놓으면 이런 반짝이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회전하고 싶은데 됐다. 그리고 좀 큰 반짝이는요 이 색깔이고요. 폴리건 툴. 얘는 Shift 안 누르고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다 잡아서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컬러 닷지를 넣고 그룹. 그러면 얹었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되게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스크린을 넣은 건데
스크린을 넣고 그룹으로 묶어서 이동 해주시면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건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배경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하면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얘를 제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얘를 뚜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잡아요. 그래서 컨트롤 7 해주시면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미지 맵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빛 효과 낼 때 막 이렇게 화려하고 엘레강스한 디자인들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제 CD를 만들고 블렌딩 모드 정리를 할게요. 먼저 이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얘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걸 올려놓고 다큰 해서 화이트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잘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 자동차도 다큰 아니면 멀티플라이를 넣어야 될 텐데, 나 혼자 왜 이렇게 느리지? 다큰 하면 이런 느낌, 멀티플라이 하면 이런 느낌. 원하는 느낌을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안 잡히는 이유는 어레인지 순서상 얘가 더 밑에 있어서 그래요. 자동차 위치 잘 맞춰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컬러번 이렇게 살렸고, 다음 요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글씨도 가져올게요. 이거 4개 가장자리에서 잡아주세요. 왜냐면은 얘한테 잡혀서 여기 안쪽을 클릭하면 안 잡혀요, 얘네가. 오렌지 순서가 뒤쪽에 있어요. 멀티플라이. 네, 됐으면 얘네는 배경 사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와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일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링크 프론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얘는 쉬프트 눌러서 빼고요. 이 원 하나만 원단이라고, 그 일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컨트롤 7 해주시면 CD. 자,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CD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있는 CD 있죠? 이거 동그라미예요. 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넣어놓고 드래그해서 잡고 컨트롤 7. 그런 다음 얘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CD 이미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쭉쭉쭉쭉 만들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시다 보면 좀 막히실 수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까지 주세요. 내가 1시부터 그 채점해서
오후 시간에 채점해서 수요일에는 수업을 대면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가져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렌딩 모드 마칠게요. 자, 이제 진짜 9주차 파일로 오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기능 나가는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능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1주차 때 내가 수업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도식화, 패션 도식화 위주로 나가겠다고 했고, 그 도식화를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기능들을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사용하게 될 툴이 펜 툴이고요. 펜 툴, 뭐 회전 툴, 반사 툴, 그리고 그것들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라디언트나 패턴으로 색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고사 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하는 내용, 9주차부터 하는 내용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 13주차, 14주차에 그거를 색칠하는 시간을 수업 예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오셔야만, 해 오셔야만 13주, 14주차 때 그걸 다 완성을 시켜서 15주차 기말고사 때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해서 파일 다 저장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저 파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다 해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다 해서 그 다음 내용 수업 때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 낼 수 있으니까 오늘 것부터 꼭 따라 해보세요. 자, 펜으로 일단 얘들을 다 따야 돼요. 앞으로 이 바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필컬러 안 쓰겠다고 하고요. 스트로크 컬러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빨간색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만 그려서 반사시켜도 되겠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장자리는 두껍고요. 안쪽에 있는 보조선들은 얇은 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쭉 따서 볼게요. 반만 그리는 거라서 두꺼운 선부터 따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꺼운 선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나만 필요한 거라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려주면 돼요. 이번에는 선 굵기를 바꿔서 그리고 선툴을 사용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선툴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만큼 해서 반사 툴을 이용해서 버티칼로 카피해 주시고요. 이걸로 이제 하나, 둘, 셋, 골반도 표시하고 입선도 표시하고 엉덩이 선도 표시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딱 대주세요. 여기는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엉덩이선은 여기가 중요한 거라서.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으면요. 나라면 이거를 이 정도는 복사를 할 거예요.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느다란 선으로 0점으로 바꿔서 여기 하나, 그리고 뒷판은 숄더 프린세스로 표시를 해놓고요. 됐나? 얘랑 반사툴로 여기를 찍어서 버티칼 카피. 그리고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 직선 툴을 이용해서 가슴, 허리, 골반, 아이고 위로 올라가야 돼. 엉덩이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제출하시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볼 거는 선 굵기예요. 선 굵기 확인해서 볼 거고, 원피스 하나 따라 그릴 텐데 반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원피스 어디가 반인지 모를 때 중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한번 나눠 보세요. 아, 이 정도만 반만 그려서 카피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자, 하나 표시했으면 펜툴로 이런 거 나중에 수정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도식화는 너무 얘랑 완벽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전체적인 옷의 그 실루엣 모양이 어색하지만 않으면, 꺾인 선만 없으면 도식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뒷목도 그려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 없고 반 잡고 반사툴로 카피해 주시고요. 얘는 이거 이거를 카피를 하고, 자, 이 선이 필요 없죠? 뒷목은 끊어줄 때는요, 지우개 꾹 클릭해서 가위 있어요. 가위로 끊어주고 싶은 거 띵 클릭하시면 얘는 찌울 수 있고요. 여기도 가위로 띵 클릭해서 이거는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연결해야 되죠. 왜냐면 얘 따로니까. 자, 이럴 때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부분 선택 툴로. 겹쳐진 두 개의 앵커점이 선택이 됐을 때 컨트롤 J, 조인이에요. 컨트롤 J. 그럼 이제 하나예요. 여기도 두 개를 잡아서 컨트롤 J, 조인 시켜주시면 되시고, 여기도 떨어져 있죠? 요만큼 겹쳐진 두 개를 이렇게 다 잡아서 컨트롤 J. 그럼 이제 하나예요. 컨트롤 J는
자주 쓰는 단축키예요. 도식화 쓸 때. 여기도 합쳐야겠죠? 여기.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 잡고 컨트롤 J. 그럼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도식화는 옷을 만들 때 꼭 그 패턴사, 재봉사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거라서요.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퍼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나는 이거 선굵기 확인할 거고 이건 조인이 다 잘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붙여요? 이건 조인 안 돼요? 이거는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점 하나죠?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합칠 수 없어요. 선 하나로 만드는 기능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가로지르는 선이 생기는 거라서 안 합쳐져요. 이런 창 나오니까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다트처럼 보여지는 거라서 나중에 컬러가 한 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턴 넣고 색칠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조인을 해놓으면 이만큼 다 잡아서 라이브 페인트 시켜서 페인트 버킷 툴로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게 되겠죠? 뒷판도 이렇게. 만약에 전 여기로 다른 패턴으로 넣고 싶어 했으면 디자인 자체가 이게 아니었겠죠. 여기가 절개가 들어갔겠지. 절개가 들어가서 다른 원단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색칠할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잘 그려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제출은 언제까지 할까? 이것도 수업 전인데. 그래요. 이것도 같이 수업 전에 제출하도록 할게요. 수업 다 따라 했으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화요일 오후 1시까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파일 2개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9주차에는 퀴즈가 없고요. 과제물을 제출을 해주세요. 블렌딩 모드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는 그 파일 다 완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식화 파일 바디가 하나 있었고 원피스 도식화가 있었죠? 그것까지 해서 총 일러스트 파일 2개를 제출해 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들은 감점은 되겠지만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게 나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도식화 기초 여기까지 나갈게요.